제주인의 삶을 연구하는 제주학. 그 중심에는 제주학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오늘 문화카페에서는 제주학 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의 언어, 민속, 역사 등을 탐구하는 제주학 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반갑습니다. 4년 전에 취임하셨을 때 저희 프로그램 나와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나요? 네.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맞아요. 지난 소회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주학 연구센터에 들어온 지는 한 7년 정도 됐고요. 이제 센터장 소임을 맡은 게 이제 4년하고 이제 반 이렇게 지나는데 도민들과 함께 제주학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사업에 임했습니다. 부족한 점은 많지만 그래도 제주학을 우리 도민 사회에 알리는 그런 역할은 조금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살짝 들어보니까 그 제주학 연구센터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 자세하게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주학 연구센터는 2011년 8월 10일에 이제 설립된 제주도가 이제 설립한 기관입니다. 우리 제주학 전문 기관인데요. 제주학과 관련되어 있는 조사, 연구 등을 하는데 제주학이라고 하면 인문, 사회, 자연을 아우르는 곳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조사하는 거죠. 이제 달리 말하면 제주의 정체성, 제주의 공동체를 담아낸 제주 사람들의 삶 그 자체를 연구하는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전통과 또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그렇죠. 위해서 아주 큰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럼 제주학 연구센터를 설립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주학이라는 것은 제주 사람들의 삶을 이제 담아낸 그런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제주인의 그 삶과 문화들이 잊혀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좀 희미해져가는 이런 것들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리고 살려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 사람 하면 제주의 정체성, 그 제주 다음을 연구하는 곳이 제주학 연구센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주학을 살려야 제주학을 보존하고 가꿔야만이 제주다라는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설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가 제주어가 소멸위기 언어로 분류된 이유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어 제주학 연구센터에서는 이제 제주어를 중점 연구 기관으로서 이제 연구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신문 기사에서도 조금 살짝 본 것 같은데 네. 센터장님께서 네. 제주학은 따뜻한 학문이다. 네, 맞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네. 있어요. 혹시 이건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제주 센터장으로 이제 부임하면서 우리 제주학을 어떻게 가꾸고 이제 도민들과 이제 소통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학문이라고 하면 어렵고 딱딱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주학은 제주 사람들의 삶 자체를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따뜻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향하는 게 이제 열려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주학은. 그래서 열린 제주학을 이제 모토로 세웠고 그리고 열려 있어서만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뜻하게 접근하자. 따뜻한 제주학. 그리고 좀 우리가 연구자들이기 때문에 좀 실천하자라고 해서 실천하는 제주학 했는데 왜냐하면 따뜻함은 어느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뜻한 제주학이라고 붙여놓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말씀하시면서 제가 센터장님 눈빛을 보니까 네.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제 제주어만이 가진 매력을 살짝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주어는 나다. 그리고 우리다. 나라고 생각하면 좀 이기적일 수가 있지만 나라는 게 나를 증명해주는 그래서 언어로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제주어잖아요. 그게 제주 사람이라면 제주어로 이야기를 하면 제주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나가 모여서 우리가 되니까 제주어로 소통했을 때 우리 제주 다음이 이제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쩐지 센터장께서는 또 이 제주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공부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제가 이제 국어학을 전공했어요. 이제 국어국문학과에서 이제 전공하는데 그 대학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하면 고전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말. 옛말들을 이제 배울 때 보면은 우리 할머니들이 썼던 말이 옛 문학 작품에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심을 가졌었고, 그리고 대학 때 방언학이라는 게 있는데 방언학을 공부하면서 제주도 방언이 정말 후면적음 당시 뭐 아리아부터 이렇게 그냥 생생하게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주어를 제주 방언을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대학에서도 제주 방언을 가지고 논문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제가 언론 출신이거든요. 이제 신문기자 생활을 하다가 뭔가 허해해서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석사, 박사에서 제주도 방언으로 이제 학위를 받고 제주어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처럼 이제 제주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더 힘을 모아서 네. 제주어 보존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이제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그렇죠. 이런 말들이 네. 있는데 이제 그만큼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학문으로 갈고 닦는 게 이제 지역 발전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 제주학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연구를 하는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어쨌든 제주학은 제주 사람들의 삶, 역사, 문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주를 드러내는데 가장 최적화된 게 제주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제주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고층 빌딩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IT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주 다음 했을 때 제주도의 한라산, 제주의 자연, 뭐 지질 이런 거 얘기를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주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잖아요. 그 중심에 제주어가 있는 거고, 제주 민속. 우리 제주도가 18,000 신들이 고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마을마다 있는 당 문화, 그 다음에 군 문화, 그리고 제주도는 민요가 제주어로 된 민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주 민요. 이러한 문화들이 제주의 가치를 높여주고, 그리고 제주다움, 제주야 라는 속성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제주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얼핏 지금 설명을 들어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다른 지역학이랑 다르게 네. 우리 제주학이 조금 차별화된 점이 있을까요? 아주 많죠. 왜냐하면 요즘 그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국제 세계적으로도 지역학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커요. 그래서 한국 지역학 포럼이라는 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사단법인으로 저희들도 참여를 하는데, 그 지역학 대회, 이제 한국 지역학 포럼에 가보면 우리가 그 지역의 문화들을 얘기를 할 때 그 지역학, 우리 센터처럼 지역학을 연구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 그 내용들을 보면 서울학 같은 경우는 서울의 고궁이라든가 건축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지역 가면 뭐 축제를 한다든가 하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정말 제주 사람들의 기층 문화, 제주의 그 바탕, 제주의 이제 가치를 담아낸 제주 사람들이 혼이 담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그 가운데도 이제 제주 언어를 연구하는 데는 그렇지 많지는 않아요. 지역학으로서. 그래서 우리 제주학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제주의 언어, 민속, 역사, 이 인문학 쪽으로 좀 차별화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왜 이제 제주만의 문화와 제주의 역사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양한 연구 성과가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제주학연구센터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얼마나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구 성과물들을 이제 보면 작년만 하더라도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그 역사 부분에 제주 입도조 실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향이 좋았습니다. 사진을 모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소개하는 공모전들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이제 제주 사라호에 대한 그 태풍 사진이 저희들이 한테 17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는 사라호라는 이름으로 이제 연구도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제주어 중점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제주어로 뭐 전통문화를 조사한다든가 세시풍속을 조사한다든가 하는 이런 연구 업적들도 있고, 마을제라든가 그리고 제주 해녀문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있네요. 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여기 책 제주어로 풀어 쓴 제주의 세시풍속 네, 이것도 최근에 발간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또 어떤 사업이죠? 우리가 제주 세시풍속이라고 하면은 월별로 뭐 설날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농사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생업과 관련되어 있는 세시와 관련한 풍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사라지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의 동쪽 마을부터 해서 그 올해로 4년차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시풍속을 조사하다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 제주의 세시라고 하면 아까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제주의 문화, 제주 사람들의 삶 등을 담아내는 문화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하다 보면 파편적으로밖에 기억이 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파편의 기억들을 모아내서 엮다 보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이런 문화들도 캐서 우리 도민사회에 알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데 정말 그동안 나왔던 자료와 달리 생생한 그리고 이 세시풍속을 우리들이 조사하는 방법이 제주어로 그 날 것 그대로 생생하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입말로 이제 체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동안 조사 안 됐던 것들이 좀 보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책을 좀 미리 읽어봤는데요. 네. 혹시 센터장께서는 가장 이제 기억에 남으시는 그런 마을 조사, 마을 네. 하셨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마을이 있으셨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고요. 왜냐하면 마을마다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주시 동쪽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주시 삼양동부터 조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삼양, 조천, 뭐 이제 조천, 구자, 그 다음에 성산, 남원, 서귀포, 그 다음에 안덕, 대정. 이제 원래는 한경면, 한림 이런 서부 쪽으로 하는데 마을마다의 이제 특성들이 이제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용어들이 달라요. 예를 들면 정초에 이제 그 1월 1일 하면 설날이잖아요. 이제 설날 같은 경우에 제주 동쪽 같은 경우는 새벽에 그 차례를 지내기 전에 조상들을 위해서 국수 명절, 그러니까 국시 칼국수 명절을 지내는데 서쪽에서는 전혀 그런 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 차이점들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달리 또 동쪽 같은 경우는 서쪽보다 굉장히 이제 척박해요.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이제 그 공궁했던 삶들이 그 문화 속에서 또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마을마다 가장 기억에 난다라기보다 마을마다의 다양한 특징들을 드러낼 수 있고 그 모습들을 살필 수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마을마다 고유의 특성들이 참 네.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제주도의 넓은 지역을 네. 직접 발로 뛰면서 네, 현재 직접. 조사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괜찮으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려면 먼저 이제 자료를 이제 문헌 자료들을 보면서 어떤 이 지역 가면 어떤 게 특징이 있겠다. 이 마을에는 무엇이 중요하겠다. 예를 들면 이제 송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제주의 이제 신당과 관련했을 때 조상 그 가장 이제 본향의 이제 핵이에요. 그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만약에 조천하면 또 우리가 조선 시대에 이제 그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제 그 연북정도 있고 그런 지역의 특성들을 미리 살피고요. 그리고 질문지를 개발을 합니다. 이 세시풍속이기 때문에 1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어떤 문화들이 우리 제주에 있었을까 하는 이런 것들을 갖고 간단한 질문지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마을에 가서 말씀을 잘해주시는 제보자를 만나서 직접 입답, 제주말로 이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거는 조사에서 전사하는 거예요. 이걸 녹음을 풀면서 왜냐하면 잘못 전사를 해버리면 왜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사를 보통 1시간 조사하면 10시간을 녹음을 풀어야 돼요. 그래도 틀릴 수가 있지만 그거는 예쁘게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전사하는 이런 연구진 선생님들한테 이제 감사하고 제보자들한테 감사할 뿐이죠. 아까도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조사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제주의 세시풍속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절감하셨을 텐데 혹시 어려우신 점은 없으셨어요? 어렵다기보다는 안타깝다. 안타까운 점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서 세시들이 남아있으면 바로 그 세시를 직접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은 사라진, 이를테면 이제 설날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명절을 먹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명절집을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는 그런 게 다 사라져 있고, 그리고 이제 세배를 다니고 과세라고 해서 이제 다니는데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 사라진 문화를 조사할 때는 입말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주어로 풀어쓴 제주어 구술체록을 통해서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을 체록해서 기록하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조사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기록으로나마 또 복원하는 데 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우리 어르신분들 섭외는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네. 가장 그런 얘기 있어요. 이제 방언조사에서 제보자를 잘 만나면 50% 이상은 조사가 다 끝났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경험이 많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주어로 체록을 하기 때문에 표준어 사용을 많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주말로 골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한 마을에서 그 다양한 경험들, 특히 세시풍속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옛 문화를 경험했던 세대가 20대 이전의 문화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억력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도 잘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제보자 섭외가 굉장히 힘든데 일단은 마을 이장님 그리고 노인회 등을 통해서 이 마을에서 그 제주말 잘 골아줄 분 어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문화가 여성 문화와 남성 문화가 또 다르잖아요. 제이 같은 경우는 남성들이 이제 많이 하지만 그 음식을 만드는 건 또 여성의 몫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과 남성을 고루 조사를 하고요. 예전에 제가 논문 쓸 때는 80대 이상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세시풍속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90살, 90대 이상, 90세 이상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제보자를 만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섭외하실 때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혹시 조사하시면서 뭐 조사 내용이나 자료 정리 같은 거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일단은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녹음기와 이제 디지털 이제 카메라를 이제 갖고 조사를 하거든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조사한 것을 날 것 그대로 정말 삼촌들이 얘기해주는 그걸 그대로 다 적어요. 예를 들면 개매이 하면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전사를 하고, 전사한 걸 가지고 구술체록집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가져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정돈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삼촌들의 이야기에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 정리를 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좀 삭제해내고 문맥에 이제 설날이면 설날의 흐름에 맞게 이제 재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삼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하나의 설날 아니면 뭐 단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묶어서 그 12개월에 나눠서 우리 제주의 세시를 정리를 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자료 내용을 이제 요약하시고 또 조사를 해주신 거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덧붙이면 이 책을 제주말만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주어로 전사를 한 것들을 정리하고 표준어로 또 번역을 하고, 그리고 표준어로 얘기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주석을 달아서 이거는 어떤 의미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술 자료를 지금 이렇게 남기는 작업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제주어 구술 체록을 제가 고집하는 이유는 뭐냐면 날 것 그대로, 그냥 제주 사람들의 삶, 그리고 제주의 세시나 전통 문화는 그 1차 산업과 관련되잖아요. 농업법. 그러면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제주말을 쓰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표준어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주어로 이제 하는 겁니다. 내가 제주어 구술체록은 날 것 그대로 제주다움도 드러내고, 그래야 그분들이 편안하게 당신들의 살아온 내력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지, 표준어로 하면은 잘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제주학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제주의 소중한 문학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려면 어떤 노력들이 조금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제 제주학과 관련된 그 재료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제주어만이 아니에요. 제주의 언어, 역사, 민속, 뭐 문화 할 것 없이 조사하고 정리해서 이제 기록화하는 작업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기록화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의 삶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교육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물론만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그리고 제주 사람들에게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 발간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방송에서 제주학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아주 중요하겠죠.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 제주어라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임무는 우리 모두에게 다 그렇죠.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제 제주어를 좀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또 무엇보다 이제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교육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교육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제주 도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우리 도민 여러분, 우리 제주학은 제주의 생명입니다. 제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면, 언어가 사라지면 제주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의 문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주학의 원천이 되는 제주의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지킬 수 있게 함께 노력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제주가 소중하다, 제주다움을 지키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함께 해주시면 좋고요. 저희 우리 제주학 연구센터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 센터장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 제주학과 우리 제주어에 대해서 한 발짝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제주학 더 많이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의 박진희였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